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두드림 비자 1타 강의 채널 비자 코리아 for you입니다. 한국 체류 외국인들과 출입국 민원 대행 행정사님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비자 문제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강의 놓치지 마시고 꼭 구독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비자 1타 강의 4에서는 E1에서 E71, D5에서 D9 비자 소지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비자 소지자가 점수제 우수 인력 거주 비자인 F27으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이 강의의 목차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F27 비자로 변경하면 무엇이 좋아요? 두 번째, F27 비자 변경 요건과 또 세 번째, 연장 요건, 네 번째, 또 E71과 E72에 주어지는 특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F27 비자로 변경할 때의 혜택이 되겠습니다. 무엇이 좋아요? 첫 번째, F27을 취득한 후에는 이전의 비자 요건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업활동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소득은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을 여러 군데 맺을 수 있으며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노무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장 변경 또는 추가 시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 화면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F27 거주 비자로 변경할 때 필요한 요건이 됩니다. 첫 번째, 공통 요건으로 평가 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평가표가 주어집니다. 그 평가표에서 80점 이상의 득점을 하여야 합니다. 대상별 요건을 말씀을 드리면 국내 유학생들에게는 국내 정규과정 석사 이상일 경우와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어야 하며 E1에서 E7-1에 여기 E6-2 취업이 확정되거나 지금 현재 취업 중인 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의 요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직 종사자라고 하면 E1에서 E7-1까지 또 D5에서 D9까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E6-2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할 사항은 E7, 1, 2, 3, 4 중에 1만 된다는 겁니다. 2, 3, 4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상기 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 체류를 할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연간 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체류기간 요건을 면제받습니다. 즉 1년만이라도 바로 F27으로 거주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존 비자 연장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E7-1을 연장을 할 경우에 GNI 80%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F27으로 변경할 경우에도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D8은 투자금이 1억 원 이상 있어야 D8을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F2-7으로 변경할 때에도 투자금 1억 원 이상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 석사와 전문직 종사자 두 군데 다 해당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공통 요건만 충족하면 기타 체류기간 요건은 면제가 됩니다. 전문직 종사자가 4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을 연속하여 합법 체류하여야 거주비자로 바꿀 수가 있는데, 국내 석사를 중간에 딸 경우에는 바로 점수제 공통 요건만 80점 이상이 되면은 거주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장법인 종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법인 종사자 또는 현재 종사하고 있거나 또 고용계약을 맺은 자인데요. 주로 그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관리자, 전문가, 관련 종사자에 해당되는 직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취업이 되었거나 또 취업이 확정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상장법인 취업 또는 취업 예정자로서 소득금액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용계약서상의 연봉을 가지고 이 점수제 80점 이상을 계산할 때에 이 연봉이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유명 산업 종사자는 산업통상부 고시 첨단 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이고요. 전년도 소득이 GNI 1.5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취업 예정자는 고용계약서상의 연봉을 적용받습니다. 잠재적 우수인재 F2-7S인 경우 거주비자를 점수제 우수 인력일 경우에는 F2-7인데 잠재적 우수인재일 경우에는 여기에 뒤에 S가 붙습니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취득 후 1년 미만이거나 또 곧 취득을 할 수 있는 예정인 경우에는 대학 총장의 추천서만 있으면 거주비자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취업 없이 예비 우수인재 거주 F2-7S로 최장 5년까지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연장이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F2-7 거주비자의 점수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 학력, 기본소양, 연간소득, 가점과 감점 항목이 있습니다. 나이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고 특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18세에서 24세는 23점, 또 25에서 29세는 25점이었다가 30세에서 34세는 23점으로 23점에서 25점 올랐다가 다시 점수가 내려가서 계속해서 점수가 이렇게 3점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나이대는, 연령대는 25세에서 29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력은 박사, 석사, 또 학사, 그리고 전문학사까지 점수가 부여되는데요. 여기에서 또 이공계와 이공계가 아닌 학위에 대해서도 구분이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모두 또 이공계 외와 이공계의 그런 구분을 지어서 이공계인 경우의 점수가 이공계 외의 학위보다는 점수가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사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공계인 경우에는 25점, 또 이공계 외의 경우에는 20점으로 5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는데요. 이 박사인 경우에 이공계는 한 개만 있어도 25점인데 이공계가 아닌
학위가 2개 이상일 경우와 이공계 1개의 학위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다른 석사, 학사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기본 소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픽 5급 이상 또는 KIIP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5단계가 가장 높은데요. 이때 20점의 점수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4급, 3급, 2급, 1급으로 내려오면서 점수가 20점, 15점, 10점, 또 5점, 최종적으로는 3점까지 부여가 됩니다. 연간 소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1억 원 이상 60점이 만점이고요. 그리고 또 이 소득이 내려가면서 점수도 차츰차츰 내려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취업 중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 증명원을 제출해서 이 소득 점수를 부여받습니다만, 취업 예정인 경우에는 상장법인 종사자와 유명 산업 분야 종사자는 고용계약서 상의 연봉을 인정받아서 점수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국내 유학생의 경우에는 이 고용계약서 상의 연봉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점과 감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점은 참정국 우수인재, 또 중앙행정기관 추천, 그리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또 이 학위, 박사, 석사, 그 학사까지 학위의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한 가지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해당되는 내용만 반영이 되지, 석사, 박사가 다 있다고 해서 다 모두 점수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국내 사회 봉사활동도 실적도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우수 대학의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은 타임즈 선정 200대 대학과 또 QS에서 선정한 상위 500위 대학,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특정 해외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해당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점수가 부여되지 않는다, 가점이 부여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점의 경우도 유의해서 보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위반과 형사처벌 전력에 대해서 감점이 이루어지는데요. 출입국 관리법 위반은 300만 원 이상 출국 명령, 또 강제 퇴거 이런 경우에는 30점이 차감이 됩니다. 그리고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일 때는 20점이 차감이 되고, 또 이래서 범칙금의 액수에 따라서 점수가 30점, 20점, 10점으로 차감 액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은 통고 처분의 경우에는 신청을로부터 3년 이내의 것만 이 감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것은 감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출국 명령 강제 퇴거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것만 감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것은 점수가 감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신청일 현재 3년 이전의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의 형사처벌은 40점이 감점이 이루어지고요.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됩니다. 이 F2-7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20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3년 이전과 3년 이내가 상관없이 이거는 감점이 이루어집니다. F2 7-1입니다. 이 7-1은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득 요건에 따라서 F27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F318을 신청해야 되는 두 가지 사례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주 체류자가 연간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소득 GNI 이상이 충족이 되면 F271으로 신청을 하고 또 충족이 안 될 경우에는 이거는 F318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만인 경우에는 F318을 신청하는데 차이가 F271은 배우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F318은 취업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작년도 2024년 9월 이전에는 F1 12를 부여를 했습니다만 이날 이후로부터는 F318로 통합해서 부여를 변경해서 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화면에서는 거주 비자 연장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연장 요건하고 최초로 변경할 때 요건이 매우 다릅니다. 그 변경을 할 때는 또 대상도 다르고 또 요건도 다르지만 연장을 할 경우에는 모두 통합해서 공통적으로 함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비자 연장 요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점수제 거주 비자이므로 점수제 80점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하고요. 또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두 가지만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요건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직장에 두 개 이상으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상장사 등에 취업하여 점수제 요건을 맞추어 F2-7 비자를 취득을 한 이후에는 일반 회사로 이직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위에 1, 2 요건만 충족되면 F2-7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참고사항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주 체류자가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9세 이상 되어도 만 25세 미만까지는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자녀는 제외해야 됩니다. 비자를 연장할 때 한꺼번에 한 번에 주어지는 그런 부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점수제 거주 비자에서 그 점수표상 80점에서 109점까지 또는 소득 점수 30점 이하, 즉 최저임금 이상 4천만 원 미만일 경우는 1년이 부여됩니다. 두 번째, 점수제 110에서 119점 또는 소득 점수 40점, 즉 4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부여됩니다. 점수제 120에서 129점 또는 소득 점수 45점, 즉 5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이 부여됩니다. 점수 130점 이상 또는 소득 점수 50점 이상, 즉 6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을 때는 5년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년이 빠져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 4번 항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출입국에서 내용을 살펴보고 좀 미진한 경우에는 4년을 부여합니다. 연장 요건 미충족 시 처리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충족을 했더라도 바로 이렇게 연장을 시켜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을 부여합니다. 여기에서 그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점수 80점 미만인 거하고 연간 소득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두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6개월 연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다음 그 6개월에도 충족하지 못하면 또 한 번 더 허가를 해서 이제 1년은 연장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2해 6개월 그러니까 1년 연장 후에 두 요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F27 변경 시 그 본래 어떤 그 신청 당시에 그런 비자로 되돌아가거나 또 구직 비자 D10-1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연장은 불가합니다. 그 자녀들은 유예 기간 동안 어떻게 되냐, 또 배우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유예 기간 동안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주 체류자와 같은 기간 동안은 F271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 E7S1과 S2가 있는데요. E7S1과 S2에는 많은 특례가 주어집니다. 이 거주 비자로 변경할 때도 특례가 주어지는데요. 그 E7S로 국내에서 1년만 이상 체류하면, 그리고 또 현재 정상적인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이 두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되고, 또 E7S2는 그 점수제 60점 이상, 여기는 E7S2의 점수제입니다. 점수제의 60점 이상이 유지가 되면 거주비자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1은 전년도 소득이 GNI 3배 이상이 되어야 거주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S1과 S2 모두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4단계 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F27 점수제 요건은 면제가 되고 본래 E7S에 적용되는 점수제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는 어떻게 되냐 하면 F271이 부여가 되고 주 체류자와의 가족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주 체류 자격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이 되고요. 주 체류자가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되고 혼인한 자녀는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F2-7 비자 변경에 필요한 모든 문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비자 1타 강의 4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행정사 사무소 두드림에서 운영하는 비자 코리아 4U 채널에서는 외국인들이나 행정사님들께서 힘들어 하시는 복잡한 비자 문제를 간단하고 쉽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음 연락처 010-7440-0852로 연락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